예, 이렇게 EBS하고 수능이 이제 연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유사한 문제,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옴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학습 동기를 또 유발해서 그리고 이제 학습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또 사교육비 부담도 이제 경감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EBS가 이제 좀 쉽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 무슨 말씀이냐면 난이도가 이제 쉽습니다. 쉬우면 평균이 낮아지죠. 평균이 낮아지면 평균이 이제 쉽게 출제되면 평균이 높아지죠. 평균이 높아지면 평균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동점자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대입을 결정할 때 이 동점자가 많으면 선뜻 상향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즉 소신 지원을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하향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되고 그러다 보면 들어가서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재수를 또 결심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수를 한다고 하면 그게 또 다른 사교육비 유발 요인이 되죠. 그래서 결코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만 출제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또 아무리 쉽게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개념과 원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점수를 고득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재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그 수능을 통해서 익히 경험했습니다. 많이 본 그런 제시문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쉽게 나와도 즉 쉽게 나온 것 같지만 제시문은 많이 봐서 익숙하지만 뒤틀려서 나오거나 신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그 손을 못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 개념과 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요즘에 유의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다행히 이제 이번에도 발표를 했죠. 그래서 EBS 강의도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문제풀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강의에 집중해서 자기 실력을 좀 기초 실력을 탄탄하게 쌓을 때, 즉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성적이 흔들린다.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상위권은 그래서 이제 내신의 상위권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이라든가 또 연세대의 진리자유 전형을 노릴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또 정시에서도 이제 상위권 대학을 노릴 텐데요. 근데 수시에서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이게 마지막 또 장애물로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은 아주 경쟁력 있는 학생부로서 그런 전형도 노려야 되겠지만 최저 학력 기준이 예를 들어서 연세대의 그 논술 전형 같은 것은 세계 영역 1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고대도 그렇죠.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항상 병행해서 최고의 어떤 학습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중위권의 경우도 이제 선택의 여지가 많죠. 자기가 학생부가 조금은 모자라지만 어떤 탁월한 비교과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입학사정과 전형을 노릴 수 있고 또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중심 전형 또 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3등급 후반이나 4등급 되는 학생들은 소위 그 대입 전형의 대입 입학의 돌파라고 하죠. 중하위권의 그 대입 입학의 돌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적성 검사를 이제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 적성 검사도 언어 영역이나 이제 수리 영역 중에서 한 영역이 좀 뛰어난 그런 게 있어야 또 합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있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도 있고 그리고 논술 중심의 전형도 있고 또 수능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4-5가지 전형 중에서 자기가 어떤 면에 강점을 보이는가 그걸 일찍이 파악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그쪽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어떤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특기나 장기가 있어야죠. 이건 이제 논술도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제 논리를 피면서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해서 또 그런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 강점을 보일 수 있고요. 또 학생부 중심의 전형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3학년 정도 됐다 하면 어느 정도 결정이 또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미 1학년 때부터.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되면서 한 가지 이제 유의할 것은 3학년 1학기 성적이 이게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0 내지 50% 되죠.
그래서 3학년에 올라오셔도 이 내신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어떤 그 전형의 강점이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 강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100%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 안 하고,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그 맥락이냐면, 수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정시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시를 준비하면 수시 비율을 뭐 70% 가져가고 정시를 30% 가져간다든가, 자기가 정시의 경쟁력이 이제 강하다 할 때는 정시를 한 70% 가져가고 수시 준비 뭐 한 30% 정도 하고, 그래서 적절한 그 비율을 가져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어떤 그 학생들의 그 학습법에 있어서 뭐 동기부여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자기 취약점이 나오죠. 그럴 때 그 취약점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 하나하나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까지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의 원리라든가 수능의 또 여러 가지 장르, 이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EBS하고의 그 연계에 있어서 어떻게 연계가 됐는가, 그래서 연계에 있어서 어떤 그 연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나머지 30%, 그래서 이 책을 자세히 이제 자기가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면 그 나머지 30%까지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마인드까지 해주는 아주 최근에 보기 힘든 그런 아주 전문성까지 띄고 굉장히 분석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다 성적이 안 오른다, 그런 경우는 이제 차분하게 이제 여러 그 영역에 걸쳐서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비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수학 능력 시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고력 측정 시험입니다. 즉 얼마나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난가, 이걸 측정하는 거죠. 제시문이 주어졌으면 그 제시문을 이제 분석하고 이걸 이제 응용하고 그 내용을 얼마나 또 현재 여러 가지 이슈하고 이제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바로 이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학생들은 충분히 이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근데 이게 주어진 시간이 이게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수능 시험의 시간에 이제 문제를 못 풀었는데 막상 끝난 다음에 푸니까 풀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영어 같은 것도 한 번 반 이상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 기본 개념을 무시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아무리 사고력이라고 하지만 이 사고력도 기본 개념이 바탕이 되고 배경 지식이 바탕이 될 때 그만큼 생각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 수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내신은 나 포기한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그 위험한 생각이다. 이 내신 공부를 하면서 바로 수능의 기본 개념을 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제 중간고사나 기본고사도 거의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내신도 무시하면 안 되고 내신을 통해서 기본 개념 다지면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그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수능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위권의 학생들은 뭐니 해도 이제 추론 능력이라든가 고차원적인 이제 사고 능력입니다. 영어도 갑자기 이제 어려워졌죠.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추론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빈칸 추론이죠. 단어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앞뒤 내용을 이렇게 가늠하고 생각하는, 이걸 필요로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조금 허점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또 한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면 안 됩니다. 한 두세 가지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출제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출제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연습을 해야 충분히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고, 중위권의 학생들은 자기의 그 취약점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게 수능은 아니지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그 약점이 뭔가 그걸 찾아서, 보통 보면 이제 기본 개념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찾아서 다지고 문제 풀고, 문제 풀면서 기본 개념 다지는, 자,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하위권의 학생들은 수학으로 치면 어떤 계산 능력, 기본적인 거, 또 언어 영역도 어떤 어휘력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영어에 있어서도 외국어에 있어서도 어떤 기본 어휘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교과서를 봐라,
교과서의 기본 예제 유제만 완벽히 소화해도 뭐 50점이 나오거든요. 50점이면 3등급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벤치마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문제풀이에 의존하지 말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욕심내지 말고 닦아나가는 하위권의 학생들은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짐스러워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그 대책 발표에서도 교재 수를 많이 줄이고 강좌 수를 이제 집약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모든 그 강좌를 다 봐야 되는 것처럼 자 이런 부담에서 좀 떨쳐버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할 때도 그렇죠. 한 권을 3번 보는 것이 3권을 대충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EBS 그 방송의 이제 장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강사들은 국내의 최고의 강사들입니다. 최고 수준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좌를 한 번 보고 또 뭐 여러 강좌 또 한 번 다른 강좌 또 봤다.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마시고 한 강좌라도 2-3번 보면서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려는 이런 자세가 잡혀 있으면 이런 자세로 공부하면서 탄탄히 실력을 쌓아 나가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